안녕하세요. 라이카 스토리 전우인입니다. 이 영상은 앞의 영상에 이어서 떤 타자기를 고를 것인가, 자기에게 맞는 타자기 처음 입문하는 분들한테 있어서 어떻게 고를 것인가,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어떤 것을 생각해야만이 처음에 좋은 타자기를 고르는데 자신한테 가장 맞는 타자기는 무엇인가, 그 기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아마 3부 정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서 영상에서는 앞에 영상 안 보셨던 분들이라도 이 영상을 뭐 바로 처음부터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급적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앞서는 이제 우선 내가 한글 타자기를 살 거냐, 또는 이런 영문 타자기를 살 거냐. 가끔 또 한글과 영어가 동시에 되는 타자기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이 공환영 타자기 같은 경우는 둘 다 동시에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한글과 영어가 동시에 되는 타자기도 드물지만 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크게 한번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글 타자기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글은 주로 이제 한글 타자기를 중심으로 보통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한글 타자기를 할 때는 보통 다시 이제 자판 배열에 따라서 또 많이 나뉜다. 그래서 2벌씩이냐, 4벌씩이냐, 또는 3벌씩이냐. 뭐 그거 말고도 또 좀 더 있어요. 뭐 3벌씩의 변형도 있고 4벌씩, 5벌씩 많은데 뭐 통상적에서는 보통 2벌씩, 4벌씩, 그리고 3벌씩 이렇게 나뉘어지고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사이즈, 어떻게 제가 본인이 어떤 디자인적인 면까지 제가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이즈나 어떤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타자기가 근본적으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뭐 제한점도 있고, 가볍기 때문에 좋은 점과 단점, 그리고 좀 일반적인 그냥 탁상형 같은 경우는 좀 크지만 또 그만큼 또 듬직하고 여러 가지 기능적에서 또 장점, 또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본인의 선호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번 시간에 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방, 그리고 이제 마라톤, 이 두 가지 회사의 모델들이 뭐 크게 어떤 장단점이 있냐,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제 경험적으로 어디까지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올리베티 레테라, 그리고 이제 4벌씩 우리나라 공환형 3벌씩을 두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부에는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여기 선을 보인 타자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타자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타자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 유명한 스위스 에르메스의 그 에르메스 중에서도 아주 포터블로 나와서 전 세계 포터블 타자기의 뭐 표준은 아니죠. 표준보다 더 위에 거니까 거의 뭐 대명사라고 하는 게 맞겠죠. 거의 뭐 킹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그 유명한 타자기입니다. 그래서 에르메스 베이비입니다. 이게 에르메스 베이비죠. 그래서 굉장히 작고 가볍고 굉장히 독특하고 아주 미려한 이 또 독특한 이 민트 색깔의 어떤 바디 하우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엄청난 고가에 거래가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또 거기다가 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친구는 그냥 일반적인 타이프가 아니고요. 이 글자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에르메스 베이비로 타이핑한 글자입니다. 보시다시피 필기체 타자기입니다. 이 폰트가 일반적인 고딕체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런 필기체로 타이핑이 됩니다. 이 타자기로 그냥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한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글자 폰트를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타자기로 타이핑한 게 맞나 할 정도로 처음 이 폰트로 타이핑된 글을 보시면요, 대부분 놀랍니다. 이게 타자기가 맞아? 프린터 아니야? 사람 손으로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칼리그래퍼가 진짜 이렇게 한 땀 한 땀 손으로 정말 아름답게 펜으로 그린 것처럼 정말 예쁜 글자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게 타작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알파벳이 하나하나 글쎄로 이제 타이핑된 건데, 보시다시피 글자 글자 사이의 연결이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또는 각 메이커별로 영문 타자기는 이 필기체 타자기가 거의 뭐 메이커마다 또는 모델별로 거의 다 있어요, 사실은. 물론 흔한 정도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1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같은 메이커에서 같은 모델을 만들더라도 에르메스 베이비만 하더라도 일반 고딕체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인쇄체 타이퍼 폰트를 가진 모델이 100개에 거의 이런 필기체로 나오는 타이퍼는 한 100개 중에 1개 정도의 꼴로 훨씬 더 드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다 보여주는 이베이 같은 경우도 필기체 에르메스 베이비 이렇게 하면 검색을 해도 뭐 검색할 때 그때 뭐 운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계적으로 한두 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물론 그때그때 매물이 나오고 또 팔리고 또 새로운 매물이 올라오고 하지만 그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절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타입 폰트를 가지고 있는 모델보다 이렇게 필기체 폰트를 보여주는 에르메스 베이비는 상상을 초월할 가격을 보입니다. 뭐 저도 운이 좋아서 뭐 어떻게 이렇게 이 모델을 갖고는 있는데요. 아주 깨끗하죠. 정말 깨끗한데 작동감도 완벽합니다. 뭐 글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도로 폰트가 아주 선명하고 예쁘게 잘 나오죠. 네. 1950년대, 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모델로서는 벌써 거의 60년, 50년이 넘은, 훨씬 넘은 모델인데도 지금 이 글자 키캡뿐만 아니라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뭐 내부도 너무 깨끗하고요. 하우징도 말할 것도 없고 안쪽에 보시면은 거의 뭐 민트급에 가까운 모델을 제가 참 운이 좋게 노가나 쓸지 않은 정말 깨끗한 모델을 구했죠. 어쨌든 이런 모델 하나 가져왔어. 근데 뭐 한글 타자기를 주로 이야기할 건데 굳이 왜 이렇게 외산 타자기를 가져왔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이동성을 강조한 모델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진짜 세계적으로 어떤 포터빌리티의 가장 대명사, 그러니까 보통 이동성을 강조하면요 그 타자기 본연의 기능, 결국 이 타이핑에 해서 결과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이 모델도 마찬가지인데 이 둥글대가 되게 작죠. 보시면 둥글대가 크기가 굉장히 일반 모델에 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일반 탁상형에 비해서 이 친구는 둥글대 직경이 굉장히 작습니다. 둥글대 직경이 작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이 타이핑의 결과물이 안 좋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제한점도 많고. 그리고 작은 모델들은 아무래도 이 키 배열에 있어서나 그리고 작다 보니까 어떤 지렛대 원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물리적인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축소하거나 생략되거나 또는 있더라도 굉장히 좀 감소를 하는 거죠. 왜? 갖고 다니기 편하니까 그 정도는 감소를 한다. 또는 상당수의 어떤 기능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르메스 베이비가 왜 이 포터블도 뭐 모든 메이커마다 많은 메이커들이 그 가장 작은 모델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옆에 있는 이 모델도 아마 국산 타자기 중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타자기 중에 하나인데 크로바, 경방 크로바 707, 그러니까 747과 형제죠. 뭐 동일합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700 시리즈가 이 인기 있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아주 작고 예쁘고 뭐 기능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벌식이고. 근데 지금 보시면요. 그 작다고 생각하는 700이 일단 보실까요? 크기가 위에서 봐도 보이시나요? 차이 보이시죠? 길이나 뭐 폭 말할 것도 없고 길이도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뭐 만듦새에 대해서 따로 이제 제가 이 모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리뷰, 이 모델에 대한 리뷰를 따로 다 가질 생각이지만 에르메스 베이비가 왜 세계 최고의 포터블 타자기냐고 불리는 데는 써보면 압니다. 이 안쪽을 보면요 만듦새가, 그리고 소리 들리시죠? 자, 이런 소리 납니다. 얘는요 근데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타자기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키캡 사이즈 보시면요 얘는 덩치가 더 커요. 근데 키캡 사이즈가 이렇게 작죠. 얘는 키캡 어때요? 이렇게 큼직하고 편안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눌렀을 때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에르메스가 뭐 삼천도 유명하지만 뭐 삼천 말고 그 앞에 모델도 유명하지만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뭐 타자기 동호인이라면 취미가라면 누구나 이제 침을 흘리는 모델 중에 하나죠. 베이비와 삼천. 저도 이제 삼천과 베이비가 다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베이비를 더 좋아합니다. 뭐 베이비가 가지는 이 크기에서 오는 이 장점과 어떤 아름다움 그리고 어떤 만지는 이 작동감은 뭐 결코 삼천에 뒤처지지도 않고요. 그 메커니즘적으로도 삼천이 좀 더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타이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에쿠스와 뭐 액센트 또는 이제 뭐 모닝 같은 그 급이 다른데 성능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런 이런 포터블을 강조한 모델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한글 타자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흔치 볼 수 있는 모델은 아니고 또 더군다나 또 필기체를 보여주는 타자기라서 제가 한번 견본 삼아서 그리고 이 707과의 사이즈 그리고 이 옆에는 또 더 크죠. 일반적인 그냥 스탠다드 그러니까 탁상형의 뭐 이것도 1홍형이에요. 가방에 들고 다닐 수 있는데 탁상형 타입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번 크기 비교를 위해서라도 가져와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 베이비 경방 707, 뭐 747 동일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이즈로 제일 흔한 사이즈인 마라톤 910입니다. 뭐 크로바 800, 뭐 그 이상 모델도 거의 사이즈가 똑같고요. 마라톤도 보면 900이 있고 그 뒤로 뭐 1000, 2000 나오지만 뭐 그 앞에 88이든 뭐든 거의 사이즈 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 크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뭐 무게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무게도 좀 들어보시면 정말 가볍고요. 얘는 제법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일단 이런 나는 뭐 사실 지금에 와서 뭐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나 뭐 또는 아이패드 같은 그런 태블릿 PC나 뭐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만큼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치거나 뭐 심지어 뭐 스타벅스나 같은 카페에 가서 이거를 사람들이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또는 뭐 대학 도서관에서 이거 친다 이거 지금 그래서는 쫓겨나겠죠. 말도 안 되는데 뭐 그래도 이동형을 강조를 하고 싶고 또 이동성의 목적을 두어서 이동을 꼭 한다기보다 이동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는 그 작은 것에서 오는 그 어떤 또 어떤 그 매력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특히 작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동차도 되게 작은 차를 좋아하고 똑같은 어떤 성능이면 그래서 저는 되게 경차 뭐 어떤 작은 차를 좋아합니다. 작은 차. 작은 차가 주는 매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처럼 이 타작 역시 동일한 뭐 성능을 가진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작은 타자기가 주는 매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뭐 부피 작으니까 공간 차지를 덜 하고요. 언제든지 꺼내서 가지고 다니기도 좀 편하고 차에 가지고 뭐 집이나 직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큰 모델들이나 심지어 뭐 스탠다드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10kg가 넘어가는 걸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동성에 대한 고려, 크기, 그리고 또 무게 이런 것들도 결코 무시할 어떤 그런 선택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 컴퓨터처럼 가지고 다니는 시절은 아니니까 초창기 이게 실제로 사용되던 그런 1960년대, 50년대, 뭐 70년대 그때에 있어서의 그 어떤 이 울트라 모델 가지고 다니는 포터블 모델의 어떤 장점은 많이 강조가 덜 되지만 그래도 막상 보면 작은 게 예뻐 보여요 실제로. 작고 아담한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큰 것들은 왠지 작은 것을 이렇게 보다가요 이 작은 두 모델 보다가 큰 거 보면 뭔가 허전하고 뭐가 뭐 빈 게 많이 비어 보이고 좀 그렇죠. 굳이 이렇게 커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얘가 정상인데 작은 것들을 주로 모으고 많이 보다 보면 저는 그래서 작은 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국산이든 외산이든. 그리고 일부에서 보셨던 그 올리베트 레타라도 실제로 707보다 훨씬 작죠. 얘보다는 약간 크지만 정말 작은 타자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은 타자기가 주는 매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된다. 근데 다만 이런 일반형은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기능과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특별히 뭐 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뭐 기능 다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얼마 만에 기능이 축소되거나 뭐 통합되거나 또는 생략되거나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포터블 기능들은요, 포터블 이런 모형들은 일단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리고 타건감이나 인쇄 결과물이 결국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모델 중에서는요, 뭐 또 한글 타자기 중에서는 선택의 폭도 없어요, 사실은. 아까 같은 그 이제 외산 타자기, 뭐 올리베티 레테라나 이런 데서 와서 이제 고를 수 있는 그런 타자기를 제외하면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 말고는 작은 타자기가 얘 앞에서 만들어졌던 얘의 그 뭐 아버지 격이라 할까요? 뭐 아니면 뭐 오빠 격이라 형벌이라 해야 되나? 3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는데 지금 제가 꺼내놓지는 않았는데 얘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얘는 껍데기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하우징으로 되어 있지만 302는 전부 철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들은 보면 얘랑 되게 비슷하고, 물론 약간 뭐 얘랑 비슷하고요. 오히려 그 일본의 실버 세이코에 나오는 그 실버리드 750 모델과 사실 320 옆에 두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320은 얘보다 더 구형이고 얘가 좀 더 개선이 되고 대신 이제 플라스틱 형태로 좀 바뀌었고요. 302가 더 작고 납작합니다. 실제로 보면 조금 이제 바디 하우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엉성하지만 외산에 비해서 그 당시에 어쨌든 그래서 또 302가 더 이제 4벌식으로 나왔는데 또 많이 찾는 선호되는 모델이긴 하죠. 왜? 작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고 예쁘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302도 그렇고. 근데 이 700 시리즈로 오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커졌지만 여전히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뭐 말할 수 없이 작은 건 마찬가지고요. 높이 차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 높이 차이가 나. 위에서 봐서도 크기 차이도 이 정도 나죠. 제법 납니다. 그죠? 뭐 베이비와 얘가 나타내는 그 비율적 차이보다 얘와 얘의 차이가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나르게 차이 뭐 여러 가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런 포터블로 오게 되면 진짜 얘는 좀 예외고요. 결국은 타건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시끄럽습니다. 당연히 더 시끄럽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둥글대라고 합니다. 플래튼 이 고무 이 지금 이 롤러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일반 타자기의 직경보다 훨씬 작습니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작으면 그만큼 정확하게 타건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 인쇄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서 결국 여기는 원이고 얘는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수평면이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기는 일종의 원이기 때문에 이 원 곡률이 이렇게 느슨하면 느슨할수록, 그러니까 평면에 가까울수록 인쇄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얘는 곡률이 그만큼 급하게 꺾이니까 더 작은 원이죠. 얘는 더 큰 원이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연히 얘가 글자가 훨씬 더 잘 찍히고 얘는 글자가 잘 안 찍힙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글자 폰트가 작아져야 돼요. 잘 찍히려면. 근데 글자 폰트 크기는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글자는 작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어는 10포인트, 13포인트 뭐 여러 가지 글자 크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만 하더라도 아까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글자 폰트가 되게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또 예뻐 보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에르메스 3000보다 얘가 글자 크기가 좀 더 작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글자 폰트 크기도 작아지면, 같은 비율로 작아지면, 둥글때가 작아지더라도 그 인쇄 품질에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그만큼의 오차가 떨어지죠. 그 차이가 덜합니다. 근데 한글 타자기는요, 아시다시피 글자를 뭐 큰 거는 좀 있어요. 가끔 굉장히 폰트가 큰 것들은 가끔 있는데 폰트가 작은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글수의 한계가. 왜냐하면 우리는 글자가 좀 복잡잖아요. 영어는 A, B, C, D 그냥 소문자 구분이 웬만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글자보다 더 작아져 버리면 비읍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글자 시인성이 너무 떨어지고 글씨가 너무 작아져서요. 타이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둥글대를 작게 만드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실제로 영문 타자기 중에 이거보다 또 더 작은 타자기도 있습니다. 더 납작한 타자기도 저한테 있는데 나중에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한글은 한글 글자가 아래 위로 길게 이렇게 타건을 해야 되죠. 영문보다 영어는 그냥 소문자가 쭉 옆으로 나열되는, 그래서 가끔 뭐 D나 약간 길죠. B 약간 위에 획이 길고 뭐 그 정도가 다 한계인데 한글은 굉장히 길잖아요. 초성, 중성, 종성까지 있는 경우에 굉장히 글자가 깁니다. 아래 위로 좌우보다. 그렇게 영어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둥글대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둥글대를 작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둥글대를 똑같이 크기를 만들면 이 축소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둥글대가 크기가 이게 둥글대는 크고 나머지는 작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둥글대 부속물들이 여기 다 같이 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시 포터블 한글 타자기는 구조상 한글의 구조 때문에 제약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일반적인 그 직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보통의 타입보다 이렇게 이동성을 강조한 특히 크로바 뭐 700, 300 시리즈, 700 시리즈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국산에서 더 작게 나온 자체 브랜드에서 나온 타자기는 제가 알기로는 소형 타자기가 이 정도 작은 건 없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고, 특히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둥글대가 작아지면 인쇄 품질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가 커집니다. 둥글대가 작으면요 소리가 더 커져요. 지금 뭐 기계 메이커의 차이도 있지만 지금 글자 소리 차이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중간에 마이크를 더 볼게요. 제가 이걸 세게 친 게 아니고 오히려 얘는 약간 더 살살 쳤어요. 얘는 진짜 그냥 아무리 세게 쳐도 지금 굉장히 세게 친 거거든요. 얘는 굉장히 부드럽게 치고 얘 쟤처럼 치면 이 정도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러워요. 그래서 집에서 치더라도 가족이 되게 싫어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품질 떨어집니다. 확실하게 품질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소형 타자기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르게 부속 구조물들이 굉장히 엉성하고 작게 만들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뭐 레버가 작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라인 스페이스 부분과 이 부분 있죠. 이게 다음 줄로 넘겨주는 거, 그리고 그 줄 간격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둥글대를 돌렸을 때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너무나 경박스럽고 떨어져요. 이 구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구조가 보시면은 엘리베이스 베이비가 거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형태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거의 뭐 복제를 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이렇게 비슷할 수가 없죠. 뭐 거의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슷한데 또 꼭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막상 보면. 근데 하려면 똑같이 하시지. 그러면 이렇게 조작감이 부드럽고 괜찮았을 텐데. 얘는 조작감이 너무 떨어져요. 이런 부분. 여기 뭐 이런 데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신기하죠. 얘는 작고 뭐 둥글대가 작아서 뭐 이렇다고 하는데 얘는 크기는 제일 작은데 얘가 제일 조용하네요. 얘는 중간쯤 크고 제일 시끄럽고, 얘는 제일 커서 그냥 중간 조용하고. 뭐 이런 명품을 제가 갖다 놓고 또 말씀하니까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하고, 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르게 릴리즈라든지 이렇게 페이퍼 이쪽 릴리즈 레버들이 이렇게 너무 좀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얘는 굉장히 믿음직하고 좀 편하고 절도 이 작동감도 좀 확실하거든요. 부드럽고 훨씬 더요.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프트 방식입니다. 시프트 방식. 일반적으로 이제 이 마라톤 910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인, 보시다시피 이 안에 활자집, 이게 활자집이라 하죠. 세그먼트라 합니다. 이 부분은 활자집이라 하는데 이 활자집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찍힙니다. 근데 얘는 그러기에 세그먼트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아래 위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그냥 고정이 되어 있고 이 나르게가 상하 또는 이렇게 한 뒤에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곡률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나르게가 움직이는 방식, 다시 말해서 나르게 시프트, 나르게를 우리가 영어로 캐리지를 하니까 캐리지 시프트 방식, 이 친구는 세그먼트 시프팅 방식을 쓰죠. 그래서 이 세그먼트가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도에서 정확하고요. 오차가 적고, 그리고 반복적인 움직임에 오차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거는 뭐 구조적으로 원래 그래요. 그리고 조용하죠. 얘가 무거운 얘가 움직이지 않고 안에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흡음이나 이렇게 방음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조용하고 정확합니다. 정숙하고. 근데 얘는 활자집은 그대로 있고 나르게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경박스럽고 시끄럽고 좀 정신이 없죠.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가 움직임으로써
글자는 종이에 찍혀 있잖아요. 종이에 우리가 종이가 여기 나르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보고 있는 이 종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얘는 종이는 가만히 있고 그냥 밑에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 모니터를 생각할 때 모니터가 아래 위로 한 3cm, 2, 3cm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면서 작업한다고 보세요. 마우스 스크롤 막 한다고 보세요. 아래 위로. 그때마다.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작업의 능률은 그리고 인간의 어떤 시각적인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사실 써서는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작고 가볍게 만들기 위한 뭐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을 하지만 이거보다 더 납작한 레테라는 활자대가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테라가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어쨌든 나르게가 움직이는 것은 종이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복잡하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우린 저기 이제 글쎄 여기 있는 부분을 보고 타이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쉽게 할 거가 익숙해지면 이것도 뭐 별거 아니게 되고 인간의 눈이랑 그다음에 특히 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인간의 뇌, 브레인이란 것은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 동체 시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예측하고 다 추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저는 싫어합니다. 네, 정신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용하네요. 시끄럽네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그게 기술력의 차이이고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르게 시프트 특히 뒤로 제쳐지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포토블은 종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돈을 준다. 그거는 뭐 구조상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작고 뭐 다 좋은데요. 그만큼 단점을 많이 가진다는, 그리고 키나 이런 배열이나 어떤 구조가 많이 생각됩니다. 뭐 700 시리즈만 하더라도 여기 타블레트가 빠져 있죠. 물론 여기 이제 상급 모델은 747은 타블레이터랑 그다음 여기에 어떤 이 뭐죠? 패스트 리피트, 여기 보면 이제 리피트 뭐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누르면 이렇게 연속으로 스페이스바를 연타한 것처럼, 자, 스페이스바를 연타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이게 왜 편하나. 원래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얘를 잡고 이렇게 눌러서 빨리 이동하면 되지만 또 손을 떼야 되잖아요. 그냥 여기서 타이핑하면서 그냥 이걸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나르게 원하는 위치로 빨리빨리 이동하니까 굉장히 여기서 작업을 이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굉장히 편해졌다는 게, 사실 이거 패스트 리피트 개념은요 1950년대 후반 거의 다 돼서 아마 이렇게 이런 모델들이 보급화되었을 겁니다. 근데 얘는 그 후기 모델인데도 빠져 있어요. 그냥 보급형이라서 빼놓은 거예요. 747은 달려 있죠. 그리고 타블레이터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747 타블레이터도 이런 스탠다드 타입의 타블레이터와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타블레이터를 완전히 이게 타블레이터 세팅 레버인데요. 플러스로 주면 타블레이터 세팅, 이 포인트에서 타블레이터를 세팅하는 거고, 마이너스 주면 있던 타블레이터 포인트를 이제 삭제하는 겁니다. 뭐 어떤 타자기는 또 이 레버, 이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있어서 한꺼번에 모든 이 기존의 그 타블레이터 포인트를 한꺼번에 삭제하는 클리어 기능도 있는 것도 있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또 대표적으로 이제 헤르메스 3000 같은 모델이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갖고 있는 모델도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올 리셋, 원터치 리셋이 되는 것들이 잘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747TF는 이 태블레이터가 온전한 태블레이터가 아니라는 거는 자기가 세팅할 수 없어요. 그냥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그냥 10포인트마다 그냥 타블레이터를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10포인트마다 세팅 점프하는 정도밖에 없어서 사실은 반토막짜리 타블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747TF가 뭐 다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로 다 갖춘 것은 아닙니다. 물론 타력 조절 이런 것도 남아 있죠. 리본 이런 거는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스탠다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을 덩치가 크고 무겁고 뭐 커서 못생겼다 말을 하려면 하더라도
그 대신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고 좀 더 편리합니다. 작동도 더 부드럽고 레버도 하다못해 더 기니까 지렛대 원리에서 사람이 힘이 더 적게 들고 더 정확하고요. 모든 것들이 더 크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내구성도 훨씬 더 좋고 하우징도 훨씬 튼튼합니다. 대부분 이 700 시리즈 하우징 사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여기 하우징이 상판과 하판이 이렇게 맞물리는 그 이렇게 물림 고정쇠가 있거든요. 앞에 3개 있습니다. 대부분 옆에 거 다 부서져 있어요. 얘는 지금 다행히 다 정상인데 이거 정상 하우징 달린 거 제가 찾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이 작고 큼에 따라서 장점과 또 단점이 나눠진다는 거. 근데 뭐 이 세상에는 작아도 큰 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기도 하고, 앞서 일부에 보여드렸던 레테라 같은 경우도 한글 타자기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이지만, 그거는 개조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올리베티 3이 2벌식 4벌식은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2벌식 4벌식으로 만들어서 수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조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올리베티 3위는요 얘보다 훨씬 납작합니다. 굉장히 작죠. 근데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스탠다드 타입이 가깝죠. 얘와 똑같은 기능 혹은 더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결국은 간혹 있는데, 그래서 결국 훨씬 더 비싸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모델로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은 제가 또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국산 타자기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4벌식 타자기 중에서는 사실 이 모델을 오늘 가져온 이유가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가장 좋아합니다. 마라톤 910, 뭐 913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제일 작은 910을 가지고 있는데요. 910 디럭스라고 하는데 이 모델이 제일 개인적으로 타건감도 뭐 너무 그냥 힘이 없지도 않고 힘이 적당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결과물 폰트가 무엇보다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제일 선호하고요. 그냥 지금까지는 물론 뭐 레테라 또 이런 것도 있지만 국산 타자기 중에서 말입니다. 국산 한글 타자기 중에서는 저는 2벌식보다는 현재는 어쨌든 4벌식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4벌식 타자기 중에는 이 마라톤 900 시리즈를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뭐 1000 시리즈가 있어요. 이 뒤로 나온 후속 모델이 1000 시리즈인데 1000 시리즈도 제가 듣기로는 저한테는 없지만 4벌식 타자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벌식도 있고 4벌식이 동시에 이제 만들어졌던 후기형이죠. 그래서 1000 시리즈가 아무래도 뭐 마라톤 900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뭐 내용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또 막상 알아본 바에 의하면 크게 차이가 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모델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4벌식으로 그냥 막 쓸 때 가장 믿음직하고 타건감이 좋고 오랫동안 타이핑해도 힘들지가 않고, 그리고 모든 기능 다 갖추고 있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봤을 때는 마라톤 910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죠. 물론 저한테 크로바에서 나온 동시대의 뭐 동급이라고 할까요? 800 시리즈가 있습니다. 810, 뭐 813, 뭐 815도 있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은 저기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아까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010 301이 그 크로바 810, 813 베이스의 어떤 기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마라톤이 조금 더 조용하고 부드러워서 저는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또 상당수의 어떤 분들은 크로바를 또 훨씬 더 좋아합니다. 좀 확실한 단절감이 있고 또 이 탁은 이게 경쾌해요. 마라톤은 뭐 좋게 말하면 부드럽고 뭐 나쁘게 말하면 좀 힘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한번 타건을 직접 해보시고 또는 직접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 타이핑을 해보신 다음에 이게 내 스타일이다, 아니야 나는 이게 더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좀 호불호가 나뉘어서 이게 뭐 정답이 있고 아니고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크기 차이나 포터블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이 실제로 존재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본인이 좀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주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요, 사실 국산 타자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300 그리고 경방 크로바 700 이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뭐 마라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크로바는 그냥 크로바 모델처럼 다 생겼습니다. 멀리서 봐도 알아요. 근데 너무 멀리서 보면 두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비슷해서 사실 뭐 디자인적인 특징이나 어떤 그런 이 차이점을 설명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다만 이런 타건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폰트 모양도 약간은 다릅니다. 약간은 다르고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을지는 어, 한번 직접 이거는 뭐 써보셔야 될. 저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뭐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형 타자기는 저는 뭐 이것밖에 없어서 얘를 결국 좋아하고요. 일반 이런 타입은 스탠다드 이런 이 그냥 탁상형 타입은 저는 사실은 마라톤이 좀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크로바가 좀 더 무겁기도 하고 마라톤이 좀 더 가벼워요. 동급에서는 보면. 그리고 크기도 좀 더 아담한 것 같고, 그리고 이 하우징이나 이런 것들이 마라톤이 조금 더 튼튼합니다. 이 얘는 지금 구조가 이렇게 보면 뭐 부서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안쪽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해요. 정말 깨끗하고 보관도 잘 되어 있고 이게 녹슬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동급의 크로바 제품들은 보면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녹이 슬거나 조금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상판 하우징이 상판 하우징뿐만 아니라 여기 많이 부서져 있어요. 그 안에 고정핀이 조금 얘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딱 부러지기 좋게 그냥 옆으로 데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딱 부러지기 쉽게 너무 길고 이렇게 길쭉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기둥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 하우징을 열 때 이런 하우징에 맞물린 쇠 부분이 얘가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얘는 거의 면에 가깝게 되어 있어서 뭐 거의 부러질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로바 시리즈는 이게 그냥 작은 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잘 열리면 안 되겠죠. 상판과 하판이 딱 이렇게 붙어 있도록 맞물고 있는 그 고정 핀인데 그 핀이 너무 잘 부서집니다.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다행히 뭐 그렇진 않은데 이게 플라스틱이 조금 더 오래된 모델들은 크로바가 좀 약한 것 같다. 지금 만져봐도 물론 이게 동시대 모델이 아닙니다. 얘가 훨씬 후배고 얘가 선배죠. 뭐 그렇게 하는데 동시대의 물건을 만지더라도 저는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얘가 좀 더 매끈하고 좀 하우징도 더 튼튼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뭐 이거 한 4대 또 크로바 그 동시대 거 한 3대 이까지 합치면 거의 한 8대 정도를 만져봤는데 얘는 거의 다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사고 팔고 또는 뭐 처분해서 그냥 부품용으로 쓰고 하우징만 가져와서 쓰고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라톤은 그런 경우가 거의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라톤 더 오래된 10TR 이런 것도 저한테 사벌씩 있는데 걔도 하우징 부서지고 이런 것도 물론 걔는 좀 메탈 바디긴 하지만 껍데기는 메탈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10TR 이런 것도 사실은 하우징은 훨씬 더 튼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크고 엉성하고 그런 맛은 좀 있어요. 마라톤 쪽이 좀 그런 게 있고 클로버가 좀 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좀 더 이렇게 꽉 찬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적 배치나 실제적인 움직임도 조금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호불호가 그런 데서 조금 나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경의 900 시리즈 정도만 와도 마라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뭐 800 시리즈보다 오히려 900 시리즈 마라톤을 좀 더 선호한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제 국산 타자기에서 빈티지와 모던 타입을 나누라고 하면 우린 빈티지 모델이 없어요. 전부 다 모던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6.25를 겪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어쨌든 60년대, 70년대 와서야 뭐 60년대부터죠. 그때부터 해서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60년대 하더라도 이미 모던 타입으로 넘어가는 그 타자기들의 그 어떤 주류라고 어떤 그 트렌드라고 할까요? 서양에서는 벌써 뭐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그리고 1900년대 뭐 30년대, 40년대를 기점으로 크게 좀 나뉘고 그리고 와서 1910년대, 40년대, 그리고 50년대, 60년대 전성기를 이루고 7, 80년대 전동기 타자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최신 모델들이 나온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국산은 그럴 만한 게 없어요. 아주 초창기 모델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런 거는 사실 시중에서 구하기도 힘들고요. 뭐 심지어 뭐 역사에만 남아 있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은 그냥 이런 전부 다 플라스틱 하우징을 쓰고 플라스틱 키캡을 쓰고 이미 이렇게 된 시절의 타자기이기 때문에 국산 타자기에서 빈티지를 나누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예, 무의미해서 거의 이제 소형이냐 아니냐. 소형이라 해도 뭐 마라톤에서 소형은 사실은 찾기가 힘들고요. 마라톤에 있는 소형은 소형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방 크로바 700 시리즈, 300 시리즈가 각광받는 이유가
그래도 국산죽에 4벌씩 있고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유지 보수와 관리 부분에서는 어떤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냐? 이게 이제 타자기는요. 결국 인제 얼마나 연식이 오래됐냐 당연히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후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훨씬 더 잘 보관되고 뭐 똑같이 사용됐다는 가정하에서는 얘가 훨씬 좋죠. 그 뭐 모든 기기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타자기에 있어서 뭐 타자기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졌던 시절,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940 년대 정도에서부터 한 60 년대까지 40 년대, 50 년대, 길게는 60 년대 중반 정도라고 봐요. 그 서양 역사 타자기 역사에서 그 약 30 년, 길게는 30 년, 짧게는 한 25년 정도가 타자기의 어떤 그런 기계공학적으로 가장 피크를 이루었던 시기고, 가장 경제적으로도 막 이렇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막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고, 또 타자기의 수요도 엄청나게 늘었던 시기고요. 그다음에 또 획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제조 공정이나 이런 데서 뭐 일부 플라스틱이었던 그런 것들 뭐를 제외하고더라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전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빈티지스러움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1950 년대, 60 년대 모델을 가장 서양 타자기의 어떤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서양 타자기 같은 경우는 그런 빈티지 연도수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한국 국산 타자기 역사는 너무나 짧게 모던에서 시작해서 금방 그냥 PC로 치환되는 어떤 격동의 30년 정도를 그냥 그렇게 금방 끝나버려요, 사실은. 그리고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던 70 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불과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PC로 다 치환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죠. 그리고 인제 기계식 뭐 금방 PC로 필드에서 바꿔진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인제 전동 타자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 가지 생산성 문제나 뭐 자동 수정의 문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편집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PC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기계식 타자기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전자 타자기, 전동 타자기 말고 전자 타자기,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것을 내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제 중간에 오히려 더 발전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타자기는 필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정용으로도 일부 쓰였지만 기본 사무실이나 필드나 어떤 공무용으로 많이 쓰여졌던 공무 기계 개념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당시에 뭐 가정 형편상 이렇게 굉장히 여유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이것들을 우리가 뭐 진짜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뭐 심지어 10만 원, 20만 원 이런 가격에도 정말 좋은 타자기를 살 수가 있는데, 그 당시 판매 가격을 지금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얼마 정도냐고, 이렇게 제가 그때 그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요. 지금 노트북 컴퓨터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싼 거는 10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이고, 지금 가격으로 좀 비싼 것들은 200에서 300만 원, 심지어 올리베티 레테라나 이런 거 외국 수입 물건들은 훨씬 더 비쌌다는 거죠. 지금도 노트북 컴퓨터나 PC를 그 정도 가격을 주고 한 집에 하나씩, 뭐 한 사람당 하나씩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더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아직은 많이 이렇게 부족하던 시기니까, 어, 해외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부유하니까 이런 것들을 집에서 뭐 집마다 개인마다 가지고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이루었지만, 국산은 결국 그렇게 만들다가, 그래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내구성과 정확도, 그리고 어떤 뭐 속도, 어떤 기능적인 면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죠. 가정용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미적으로 아름다운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고 하던 시기를 결국 가지지 못하고 전산화됐고 PC화 돼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타자기가 왜 외국 타자기보다 예쁘지 못할까라는 것은 그 시대적인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유교를 거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국산 타자기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논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아까처럼 올리베티나 이런 것들 외산 타자기를 국산화시켰던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은 결국 그 당시에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훨씬 더 예쁘고 기능적으로도 좋고 더 발달된 고급 모델들을 결국 이제 한글 타자기화 만들었던 거죠. 아니면 결국 한글 타자기로 만들어서 수입이 됐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또 한번 제가 다룰 영상을 따로 별도로 준비를 할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또 디자인적인 면에서 안타깝지만 또 국산 타자기 그 시절보다 월등히 앞서 있고, 벌써 걔네들은 타자기를 뭐 100년씩 만들었던 애들이거든요. 우리는 불과 뭐 10년, 20년이잖아요. 그것도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사실 이루어서 나중에 후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생산 단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산 타자기 메이커들이 해외 유명한 그 뭐 로얄이든 뭐든 말할 거 없습니다. 올리베이트도 있고요. 그런 타자기들한테 우리가 OEM 납품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타자기들도 후기형에 와서 이 정도 와서는요,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져보면 그렇게 느껴요. 타자기 타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후기형 모델들은. 그래서 국산 타자기도 절대로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 한계가 있을 뿐이지 그 외적인 부분에서 특히 후기형으로 가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벌씩, 3벌씩, 4벌씩 자판 배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크게 한번 날릴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오늘 2부에서는 짧게나마 이런 이 포터블 방식과 어떤 좀 일반형 데스크톱형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냐, 이거 말고도 거의 뭐 한 10kg, 15kg, 뭐 18kg, 저한테도 스웨덴에서 만든 이제 파싯에서 나왔던 4번식 타자기가 아주 큰 게 스탠다드 타입이 있습니다. 막 크기가 이만해요. 그런 것들은 무게가 거의 뭐 18kg 정도 나가는 엄청난 덩치고, 크기도 얘 2배 정도 됩니다. 뭐 높이도 이만하고요. 그런데 그런 모델들은요, 필드에서 사용하기에는 사실 그게 최고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일단 크기가 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타건감이나 어떤 그런 인쇄 결과물에 있어서는 내구성 뭐 이런 것들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과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이 선호되냐 하면, 과연 18kg짜리 이 덩치가 2배 반이 큰 그런 타자기를 집에 두고 쓸만한 사람이 지금에 와서 몇 명이나 있겠느냐. 물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역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작은 성능이 떨어지고 뭐 좀 더 경박스럽고 시끄럽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시리즈가 너무나 인기 많은 이유가 바로 그 반증이라 그 하나의 예라고 하겠죠. 결국은 어차피 우리가 이걸로 무슨 대단한 어떤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시절에 그런 목적의 어떤 애호가들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한 취미 위주로 거의 지금 시장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고 디자인이 조금이라도 더 예쁘고 작고 귀엽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구매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초보분들도 잘 아시고, 어떤 기계들이 있는지를 그런 소형과 어떤 스탠다드형 뭐가 다른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구매를 할 때 또 나누는 하나의 그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사는 국산은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경성방직의 약자입니다. 경성방직이라는 경방 크로바, 이게 제품의 이름은 전부 다 크로바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동아정밀이라는 회사죠. 그게 이제 마라톤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시리즈와 경방의 크로바 크게 다른 점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어떤 그런 느낌. 얘는 이제 아주 딱 떨어지는 그런 어떤 착착 붙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또 초창기 모델에서 700에서 이런 작은 어떤 포터블 타입이 또 크로바에서는 존재하고요. 그 뒤에 스탠다드 타입으로 넘어오면 뭐 800 시리즈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모델들과 이 모델들은 사실은 큰 차이가 이제 점점 격차가 줄어듭니다. 뭐 누가 더 좋아서 나빠온 그 격차가 아니라 달랐던 부분도 이제 점점 비슷해지고요. 그래서 뭐 호불호는 결국은 그 뭐 누가 좋다라기보다 그냥 뭐 비슷비슷한데 특징이 조금 다르다. 예, 누가 더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조금 다를 뿐이다라는 것을 개념을 갖고 선택의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음 제가 3부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유지 보수와 관리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저 빈티지 타입은 조금 더 유지 보수가 어렵겠죠. 그리고 좀 부서진 거나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어디서 살 것인가? 내가 맞는 타자기를 고르는 데 있어서
뭐 그냥 백화점에 가면 파는 그런 물건도 아니고 온라인 샵이 뭐 이렇게 흔하게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타자기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적절한 가치와 가격은 어떻게 매겨야 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 구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마지막 3부에서 가질 거고요. 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리폼이 된 거 있습니다. 리폼이란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 타자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영문 타자기인데 한글화 시킨 거.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다시 이제 일부 구조나 이렇게 부품들을 조금 이렇게 바꾼 것들도 있어요. 개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리프레시를 완전히 이제 새 것처럼 이게 뭐 단순히 세척의 기준에 세척 정도가 아니라 뭐 부서진 것을 뭐 다른 것으로 바꾸고 뭐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게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나 어떤 그런 판단은 또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 3부는 또 좀 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2부까지는 요런 이야기 이 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3부에서 마지막 자기한테 나에게 가장 맞는 그 초보 입장, 입문자 입장에서 좋은 타자기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골라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가치를 매기고 과연 정말 나한테 타자기는 왜 필요하고 어떤 목적이고 그래서 어떤 타자기가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3부에서 계속 남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